자, 여러분, 화면에는요, 프랜차이즈로 100억 벌기가 정말로 가능한가? 뭐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여러분들이 숫자만 보면 뭐 꿈과 같은 숫자들 1200억, 580억, 600억, 2000억, 뭐 심지어는 2조 5천억, 2.5조니까요. 2조 5천억 뭐 이런 숫자들이 수직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숫자가 어떤 숫자인가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숫자들은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있는 실제 거래 금액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놀부나 BHC가 1200억이라고 되어 있는 건 과거에 놀부나 BHC가 1200억이라는 엄청난 돈으로 사고 팔았던 적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스무디킹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여러분도 스무디킹이라는 브랜드를 주변에서 물론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스무디킹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 미국에서 만들어졌던 스무디킹이라는 브랜드를 한국 사람이 이 회사를 인수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무디킹의 미국 법인의 대표도 한국인인데요. 그때 미국 스무디킹을 인수할 때 가격이 580억이었다는 얘기고요. 실제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그램그램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뭐 소고기는 그램그램이라고 해서 그램그램이라는 브랜드 많이 아실 거예요. 4 플러스 4, 뭐 4인분을 시키면 4인분을 더 준다고 해가지고요. 소위 소고기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였죠. 자, 이 브랜드가 최근에는 뭐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 이 브랜드가 이제 뭘로 알려져 있냐면 만들어진 다음에 3년 정도 지나서 가맹점이 한 200개 정도가 됐고 그때 이 브랜드를 600억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3년 만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만들어서 3년 만에 600억에 팔았으니까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돈을 번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600억의 이 그램을 사들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페이지에 맨 위에 나오는 BHC라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램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BHC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600억의 거래가 되었었다라는 것. 여러분 또 많이 알고 있죠. 햄버거의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가 버거킹인데 이 버거킹 코리아가 우리나라에서 210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소위 거래가 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사고 파는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버거킹은 2100억에만 거래된 게 아니고요. 2100억에 거래되기 이전에 한 5년 전쯤에 1200억 정도의 거래가 돼서 실제로 버거킹은 국내에서만도 2번이나 실제 거래가 된 적이 있는 그런 좀 독특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라고 하는 브랜드도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매각을 하기 위해서 실제 매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때 그 맥도날드 코리아가 소위 팔리지는 않아서 실제로 얼마에 팔렸다라고 하는 실적이 없는데요. 이런 비슷한 실적이 중국 맥도날드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 한번 거래된 적이 있는데 그때 2조 5천억에 거래가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2조 5천억 여러분이 뭐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수치잖아요. 맥도날드 전체도 아니고 중국 맥도날드만 2조 5천억 평가를 받았는데 이때도 지분의 80%만 2조 5천억에 팔렸으니까 실제는 한 3조 원 정도의 가치 평가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의 가치를 인정받았던 적이 있는 브랜드가 바로 맥도날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투썸 플레이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기업에서 운영했던 카페 프랜차이즈인데요. 이 투썸 플레이스가 몇 년 전에 4,500억 정도의 매각이 돼서 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처럼 프랜차이즈 회사들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래들이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거래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만든 회사도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을 테고 또 여러분이 만든 회사를 또 누군가에게 팔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그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회사를 팔라고 이런 개념을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 개념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디에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키울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1교시는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기업의 가치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는 얘기하고 싶어요. 이 내용이 너무 어려우면 제가 아예 설명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너무 어려운 내용이면 아예 제가 교육 내용에서 빼버릴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은 내용은 되게 단순한 측면이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가맹사업을 막 전개를 해나갈 때 분명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랜차이즈로 100억 벌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프랜차이즈로 100억 벌기라는 말을 그냥 단순히 뽑아내지 않았다. 단지 그냥 홍보를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극적인 금액을 여러분들에게 선전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로 100억 벌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면 얼마든지 가능한 그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교시 주제를 그렇게 잡았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요. 공식치고는 정말 너무나 단순한 공식. 이렇게 단순한 공식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 되게 단순한 공식 하나가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공식 한번 보시면요. 가맹점 하나의 가치 곱하기 가맹점 개수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가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가치라는 게 1교시 주제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회사는 얼마짜리인가 도대체 얼마짜리인가 이런 얘기거든요. 이럴 때 실제로 이 단순한 공식이 여러분들에게 꽤 의미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 자, 가맹점 개수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많이 졸리신가요? 제가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이 강의를 하면서 강의 내용을 녹화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졸고 계시면 녹화에 조는 모습이 녹화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미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뭐 점심을 드시고 한 1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졸리기도 할 텐데 여러분 졸리시면 카메라를 끄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녹화를 하고 있고 이 녹화된 내용들이 유튜브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조는 모습 찍혔다고 해서 유튜브에 못 올리면, 그죠? 못 올리면 저는 또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고 녹화 영상을 생산하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안내를 드립니다. 졸리시면 카메라를 끄고 주십시오. 자, 지금 카메라로 몇 분이 보여서 제가 미리 좀 안내를 하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졸린가 봐요 지금. 자, 가맹점 개수. 여러분 가맹점 개수는 그냥 숫자만 셀 줄 알면 가맹점 개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 개수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공식을 가맹사업 가치 평가하는 공식으로 써먹으려면 그 옆에 걸 알아야 되겠죠. 가맹점 개수는 그냥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옆에 게 이제 아무래도 좀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돼 있죠. 가맹점 하나의 가치라고 돼 있어요. 가맹점 하나의 가치.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가맹사업을 하고 있다면 가맹점이 10개든 20개든 30개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 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그때 가맹점 하나의 값어치를 얘기해요. 근데 이때 이제 가맹점 하나의 값어치가 가맹점 하나를 사고 팔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가맹점 하나가 가맹점 본부 입장에서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있느냐는 문제예요.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요. 여러분 가맹점이 예를 들면 1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개가. 1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어떤 가맹점은 그 가맹점에서 여러분 식재료를 한 달에 2천만 원어치를 팔아요. 그 가맹점 하나가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본사에서 식재료만 한 2천만 원어치를 사가는 가맹점이 있고, 어떤 가맹점은 장사가 안 돼서 가맹본부로부터 식재료를 한 500만 원어치 사간다고 치자고요. 한 4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돈을 보통 뭘로 버냐면 식재료를 팔아서 돈을 벌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가맹점은 2천만 원어치나 사갔고 어떤 가맹점은 식재료를 500만 원어치밖에 안 사갔단 말이에요. 이때 이 두 개의 가맹점의 가치가 본사 입장에서 똑같을 수가 없죠. 이해되시나요? 한 가맹점은 2천만 원어치나 사가는 가맹점이고 한 가맹점은 500만 원어치밖에 안 사간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2천만 원어치를 사가는 가맹점이 500만 원어치 사가는 가맹점보다는 값어치가 클 거 아닙니까? 본사 입장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그 가맹점은 얼마 정도 값어치가 있는 거냐,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요. 근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걸 잘못 이해해서 가맹점을 하나 내가 인수하고자 할 때 얼마 정도를 주고 인수해야 되는가, 이렇게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꾸 권리금만 생각하게 되는 건데, 권리금은 가맹점주의 입장에서 권리금이 나오는 거고 가맹본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런 권리금의 의미는 아니란 말이죠. 그 가맹점이 본사에게 얼마나 벌어주느냐의 문제예요. 돈을 얼마나 벌어주느냐.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주는 가맹점은 값어치가 높은 거고, 돈을 별로 못 벌어주는 가맹점은 값어치가 낮은 거고. 이해되시나요? 가맹본부에 따라서도요, A라는 가맹본부가 있고 B라는 가맹본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본사가 식재료를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치자고요. 그냥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오늘은 쉽게 여러분들이 그냥 식재료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가맹본부의 뭐 본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혹시 이해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걸 가정했을 때 A라는 프랜차이즈는 가맹점들이 본사 말을 참 잘 들어가지고요, 가맹점들이 본사한테 적어도 1,000만 원, 2천만 원어치의 식재료를 매달 사간다고 치자고요. 그게 A라는 브랜드이고, B라는 브랜드는요, 가맹점들이 본사 말을 더럽게 안 들어먹어요. 그래서 본사한테 식재료를 사가라고 하니까 그 말은 안 듣고 전부 막 자기들이 시장에 가가지고 막 식재료를 사가지고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둘 다 똑같이 본사한테 식재료를 사가라고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A는 열심히 본사에 더 식재료를 사가지고 가고, B라는 브랜드는 본사 말을 안 듣고 자꾸 막 자기 주변의 시장에서 물건을 사온단 말이죠. 이랬을 때 A는,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A는 가맹점들이 값어치가 커요. 왜냐하면 본사에서 물건을 많이 사주니까. 그러니까 이 A라는 회사는 전체적인 회사의 가치도 훨씬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B라는 회사는 가맹점 개수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가맹점들이 본사한테 물건을 안 사가니까 본사가 수익성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가맹점 하나가 본사한테는 값어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맹본부는 가치평가를 제대로 못 받아요. 만약에 이런 가맹본부를 팔아야 된다면 사는 사람이 이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값어치를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로 가맹점 하나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공식은 되게 단순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가지고 가맹 사업의 값어치를 계산을 해내려면 적어도 가맹점 하나의 가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가맹점 하나의 가치를 그 밑에다가 간단하게 써놨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는 조금 어려운 말을 써놨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방금 전에 이런 표현을 썼죠. 프랜차이즈 A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가맹점들이 본사 말을 잘 들어서 한 달에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어치를 본사한테 사간단 말이에요. 식재료를. 가맹점들이. 그런 가맹점이 예를 들어서 한 200개 있다고 칩시다. 자, 이때 가맹점이 본사한테 한 달에 한 2,000만 원어치를 사갈 때 본사가 버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는 돈. 2,000만 원을 다 벌지는 못하잖아요. 본사가 그 식재료를 다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아니니까 2,000만 원을 가맹점에서 사갔다고 하면 2,000만 원 중에 남는 돈이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뭐 한 30%가 남는다. 그러면 2,000만 원 중에 30%인 600만 원이겠죠. 한 600만 원쯤 남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본사 입장에서 가맹점이 본사한테 뭔가 수익을 창출해주고 본사가 남는 돈을 제가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미래 현금 흐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미래 현금 흐름이냐? 그렇게 남는 돈이 이번 달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달에도 발생할 거고요. 내년에도 발생할 거고요. 2년 후, 3년 후에도 발생할 거고요. 그 가맹점이 망하지 않는 한 10년 후에도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게 될 거예요. 가맹본부가. 이렇게 계속 매 시점마다 본사가 돈을 벌게 된다고 해서 미래의 현금 흐름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미래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전부 합산하면 가맹본부의 값어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올해 벌어들이는 돈하고 10년 후에 벌어들이는 돈을 차별 없이 그냥 합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뭔가 불공평하겠죠. 여러분 올해 벌어들일 1,000만 원하고요. 10년 후에 벌어들일 1,000만 원이 똑같은 1,000만 원이 아니거든요. 올해 벌어들일 1,000만 원은 돈 가치로 따지면 1,000만 원의 고스란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10년 후에 1,000만 원 벌어들일 거는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1,000만 원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일 거라고요. 이런 거를 현재 가치라는 용어를 써요. 현재 가치. 여러분께 이자 비용 생각하면 돼요. 올해 1,000만 원은 10년 후에 얼마가 돼 있을 거다? 이자가 붙어서 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10년 후에 몇 천만 원이 돼 있다면 그 10년 후에 몇 천만 원은 현재 가치로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자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때 현재 가치에 라는 용어 개념을 쓴다. 그래서 가맹본부는요. 가맹점을 통해서 매년 돈을 벌어들이게 되는데 이렇게 매년 벌어들이는 돈을 지금 시점에서 얼마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현재 가치로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1년 후에 들어올 돈, 2년 후에 들어올 돈, 3년 후에 들어올 돈을 다 현재 가치로 바꾸면 그 바꾼 현재 가치를 전부 합산해서 그 가맹점의 값어치를 계산해 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말은 되게 어렵게 돼 있는데요. 말은 되게 어렵게 돼 있는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수식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수식만 보면 지금 여러분 화면 보면 숫자들이 막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숫자들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근데 이게 숫자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내용을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맨 왼쪽에 있는 1,200만 원이 어떤 뜻인가만 알면 돼요. 맨 왼쪽에 1,200만 원이 1부터 10번까지 1,200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뭘 가정한 거냐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들이는 가맹점을 계산한 거예요. 가맹본부 입장에서. 가맹본부 입장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들이는 가맹점은 한 달에 100만 원이니까 1년이면 1,2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 1,200만 원을 벌어들이는 가맹점을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1부터 10번까지 1,200만 원이 쭉 쓰여 있는데 이게 이제 매년 1,200만 원씩 벌어들인다는 이야기죠. 자, 이랬을 때 그냥 단순하게 합산하면 맨 그 밑에 1억 2천만 원이라는 무한대라고 쓰여 있는 글자 위에 1억 2천만 원이라는 총합 합산 금액이 쓰여 있어요. 1,200만 원을 10년 동안을 합산하면 그냥 1억 2천만 원이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단순 합산을 하면 1년 올해 1200만 원하고 10년 후에 1200만 원을 똑같은 비중으로 보는 거니까, 가중치로 보는 거니까 불공평하죠. 그래서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건데요. 현재 가치는 아까 제가 이자하고 관련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첫 번째는 6% 이자율을 계산한 거예요. 첫 번째 쓰여 있는 숫자가 6% 이자율로 계산했을 때 1년 후에 1200만 원은 1130만 원 정도에서 여러분 조금밖에 안 줄었어요. 왜? 이건 1년 후 돈이니까. 그런데 10년 후 돈을 한번 보세요. 10년 후에 1200만 원은 현재 가치로 67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거꾸로 하면 올해 670만 원짜리를 670만 원에다가 매년 6%로 이자를 해서 10년을 이자를 주면 10년 후에 이게 1200만 원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거꾸로 디스카운트 했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말로 할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디스카운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1200만 원은 지금 기준으로는 670만 원, 9년 후에 1200만 원은 710만 원, 8년 후에 1200만 원은 750만 원, 이렇게 현재 가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알고 싶은 거예요? 10년 동안 이 가맹점이 나에게 벌어줄, 가맹본부에게 벌어줄 현재 가치 합. 그러니까 그 6% 밑에 쭉 적혀 있는 것들이 다 현재 가치니까 그 10개의 숫자를 합산한 금액이 바로 이 가맹점의 현재 가치다. 그래서 얼마라고요? 그 밑에 8,800만 원. 근데 이거는 6%로 이자를 계산했을 때 얘기고, 이자율을 높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는 8,800만 원이 아니라 맨 끝자 숫자를 보면 4,400만 원까지 줄어들어요. 이건 이자를 몇 프로로 계산했을 때? 24%로 계산했을 때. 어떤 분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야,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24%로 계산하냐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건 여러분들한테 이자율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사실은 명확하게 이자율과는 같은 개념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보통 기대비용 수익률이라고 그래서 그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이자율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분 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표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벌어주는 가맹점은 그 표대로만 한다면 4,400만 원이 한 5천만 원이라고 치고 5천만 원에서부터 한 1억 원 정도까지의 값어치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8,800만 원, 6%를 8,800만 원으로 했지만 여러분 요즘 이자율은 2, 3%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8,800만 원보다도 더 크겠죠. 그죠? 단순 계산했을 때 한 1억 2천만 원이니까 대략 한 1억 원 정도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어주는 가맹점 하나의 값어치는 한 5천만 원에서부터 1억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좀 어렵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한대로 따지면 여러분 그 무한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10년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 가맹점이 영원히 안 망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럴 때는 2억 원까지도 계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근데 2억 원까지로 계산하면 너무 금액이 커질 수도 있어서 제가 그냥 5천만 원에서 1억까지라고 계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100만 원을 벌어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도 있고요. 주택연금, 여러분 주택연금이라고 있죠.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데서 주택연금을 하는 데가 이제 주택금융공사라고 하는 곳인데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전단지의 일부를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택연금공사에서 이렇게 선전을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만약에 2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서울뿐이 아니겠죠. 서울에 2억 원짜리 아파트는 없을 테니까.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한 아파트가 2억 원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그분이 이 아파트를 주택금융공사에 맡기고 연금을 받아서 쓸 생각이에요. 근데 그분 나이가 80세라고 치자고요. 80세. 그럼 거기 지금 나이가 세 가지 숫자가 있는데 80세라고 가정했을 때 얼마를 매달 받게 된다는 뜻이냐면 96만 원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2억 원짜리를 가지고 있을 때 96만 원,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144만 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2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96만 원. 거꾸로 얘기하면 이분이 지금 80세니까 90세까지 사신다고 가정할 때 앞으로 10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매달 이분한테 96만 원을 매달 준다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 2억 원짜리 아파트하고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매달 96만 원씩을 버는 게 2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10년 동안 매달 96만 원을 버는 거는 2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100만 원씩 버는 거를 1억 원 정도로 평가라고 했는데 왜 이건 금액이 커져 있느냐. 이건 여러분 국가가 보장하잖아요. 안전자산이에요. 아파트니까. 그리고 국가가 보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금액이 커져 있는 거고 가맹점은 그에 비해서 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죠? 가맹점이 10년 동안이나 안 망하려면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주택보다는 훨씬 위험도가 큰 걸로 본 거예요. 위험이 더 위험하니까 디스카운트를 더 많이 한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는 매달 100만 원씩 벌어주는 아파트는 2억짜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맹점들은 1억 정도로만 평가를 하자. 이렇게 제가 보통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100만 원을 벌어주는 가맹점은 1억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맹 사업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가맹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가맹점을 한 50개 내줬단 말이에요. 가맹점 한 50개 내줬는데 모든 가맹점들이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를 본사에서 벌어줘요. 그 본사한테 얼마를 벌어준다는 얘기죠? 50개니까 100만 원씩 벌어주면 5천만 원씩 벌어준다는 얘기잖아요. 매달. 그죠? 이렇게 매달 5천만 원씩을 벌어주는 가맹점, 그런 가맹본부가 있다고 하면 이런 가맹본부는 대략 가맹점당 한 1억 정도 평가를 해서 50억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맹사업을 해서 가맹점이 어느 정도 늘어났을 때 예를 들어 여러분 회사의 가치를 대충 눈찜작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가맹점이 본사에게 얼마를 벌어주는지에 따라서 100만 원 정도씩을 벌어주면 1억 정도로 계산을 하자. 당연히요. 어떤 가맹본부는 50만 원밖에 못 벌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만큼 절반 가격밖에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가맹본부는 아까 제가 예를 한번 든 것처럼 본사 말을 죽어도 안 들어요. 본사한테 물건을 안 사가요. 그래서 본사가 가맹점은 늘렸는데 가맹점에서 버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가맹점의 가치가 완전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본사 가치는 역시 별로 평가를 못 받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회사 있죠. 가맹점은 많은데 요즘 장사가 안 돼서 가맹본부가 망하기 직전이고요. 가맹점도 망하기 직전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가맹점이 망하기 직전이니까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가맹점은 본사에게 돈을 별로 못 벌어주겠죠? 그러니까 본사 입장에서도 그 가맹점은 값어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거의 0에 가깝죠.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그런 가맹점은 아무리 개수가 많아봤자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가맹점 100개 정도의 가맹본부를 1억, 2억에도 거래가 돼요. 왜냐하면 가맹본부한테 돈이 안 되는 가맹점들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만 있으면 이 가맹점들은 다 사라질 거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이바돔이라고 하는 브랜드 아시죠? 적어도 감자탕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브랜드이죠. 이바돔. 근데 이 이바돔이 오늘 아침 뉴스에 그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회생을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것도 뭐 아직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죠. 법원에서 기업 회생 절차를 인정해줘야 비로소 이제 뭐 부채를 좀 탕감받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 회생 절차에. 만약에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되는데, 왜냐하면 이바돈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700억, 800억에 이르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프랜차이즈, 외식 프랜차이즈 중에는 규모가 큰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하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인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건데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본사가 지금 이바돈 같으면 가맹점이 꽤 많은데 이렇게 가맹점이 많이 있어도요, 실제로 가맹점들이 지금 다 위기 상황을 겪고 있어서, 야, 이렇게 되다,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 이러다 가맹점들 다 망하겠다, 뭐 이런,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아무리 매출액 몇백억을 하는 회사라도 하더라도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기업을 팔 수조차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가맹본부의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알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계속 이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 공식, 다시 제가 그 공식을 다시 써놨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의 가치 평가라고 해가지고 가맹점 하나의 가치 곱하기 가맹점 개수라고 했는데, 이게 그럼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사점 제가 이렇게 써놨죠. 여러분이 가맹본부의 CEO라고 가정하면 여러분의 경영 목표는 도대체 뭐라고 설정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이 이 기업을 운영하는 목표를 너 어디에 둬야 되겠느냐. 정답은 기업 가치의 극대화에 두자, 이런 뜻이에요. 기업 가치의 극대화. 그죠?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의 경영 목표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 이 기업의 가치가 계산될 수 있다면 그 기업 가치의 극대화에 두자. 그러면 그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이 위에 있는 공식이니까 여러분들의 경영 목표는 위에 있는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값어치가 커지도록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공식에서 기업 가치가 커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맹점의 개수를 늘려야 되고요. 그죠? 가맹점의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치가 더 커질 거라는 거 여러분 공식에서 바로 알 수 있죠. 그죠? 자, 이런 방법이 있고, 또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가맹사업을 최대한 많이 해서 이미 가맹점이 맥시멈에 와 있다. 더 이상 가맹점이 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럴 때는 가맹점 하나의 가치를 키워야 돼요. 가맹점 하나의 가치를 키우려면 가맹점이 본사에게 돈을 더 많이 벌어주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매출이 3천만 원 정도 발생하던 가맹점이었는데 이 가맹점이 장사가 너무나 더 잘 돼서 매출액이 6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도요, 이 가맹점은 본사로부터 식재료를 2배나 사가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되면 가맹점 수가 더 늘지 않아도 가맹점 하나의 가치가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사점을 1, 2, 3로 해서 첫 번째 시사점은 여러분들이 일단 이 공식에 의해서 산출되는 숫자를 커질 수 있게, 커지게끔 경영을 하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그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려면 결국 가맹점의 개수를 늘리거나 가맹점 하나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 이해되셨죠?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을 막 모집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맹사업을 하다 보면 가맹점 개수를 늘리지 않으면 가맹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가맹점을 늘리지 못하면. 그만큼 가맹점의 개수는 가맹사업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가맹점은 많은데 본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가맹점들은 쓸모없는 것이다. 결국 가맹본부가 돈을 어느 정도 벌 수 있게끔 공헌해주는 가맹점이 늘어나야 가맹본부의 값어치가 커진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시사점을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본사들이 수익 모델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가맹점이 아무리 많아져도 가맹점을 통해서 본사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수익 모델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창업을 하면서 인테리어에서 우리는 많이 남길 거야. 또는 우리는 가맹비를 많이 남길 거야. 또는 우리는 처음에 가맹점을 내줄 때는 별로 돈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로열티를 충분히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가맹점들이 늘어나면 그 다음부터 예를 들어서 로열티에 우리는 뭐 3%를 받기 때문에 매출이 3천만 원씩만 가맹점들이 나와도 매달 90만 원씩이 본사에 착착 들어오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본사는 안정적인 거야.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가맹사업을 하게 된다면 가맹본부의 수익 모델을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서 본사가 돈을 꽤 여유 있게 벌어야 돼요. 가맹본부는 본사가 돈을 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뜻으로 가맹사업을 시작을 했다 해도 결국은 본사부터 망하게 되겠죠. 본사가 망하면 가맹점들도 갈 데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모두 다 그야말로 망하게 되는 게 바로 가맹사업이다. 그래서 가맹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수익 모델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맹사업의 가치는 이 단순한 공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공식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어주는 가맹점을 여러분이 설계하게 되면 그 가맹점은 여러분에게 한 1억 정도 값어치가 있고 여러분이 그런 가맹점을 100개 정도를 만들어서 가맹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이 100억 정도의 자산 가치가 있는 회사의 CEO가 될 거다라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사업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숫자로 내가 만든 사업이 얼마 정도의 값어치 평가를 받겠구나 여러분이 알게 되면 사업하는 재미도 더 있게 되고요. 사업이 훨씬 더 구체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교시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쉬었다가 2교시 제가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프랜차이즈를 공유경제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